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겸임하신 원로 언론인 이영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미래통합당이 왜 저렇게 방황하고 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고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 참깨 방송 김종환 대표가 저같이 이렇게 은퇴한 사람 불러줘가지고 반갑기는 한데, 제가 원래 보이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참 재미없는 얘기도 아주 재미있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재미있는 자료 가지고도 재미없게 말하는 축에 속하는, 그렇게 말이 어눌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제 나름으로 뭐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신 주제가 통합당이라는 정당에 왜 저렇게 갈 길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퍼뜩 떠오른 것이 이번 선거 후에 한국의 보수 정당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주제를 놓고, 그 인천에서 민주당이 온통 인천을 다 휩쓰는데 통합당에서까지 버림받았던 윤상현이가 그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고 당선해가지고, 그리고 엊그저께 7일 날인가 세미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세미나가 이제 그 연합신문에서 그 세미나를 보도했기 때문에, 연합통신이죠. 연합통신에서. 연합통신이 소개한 정도의 세미나면은 그것도 또 캐비아 잡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니야,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 거였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주제 발표를 한 강훈택이라는 그 교수가 한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정당이 호남에서 후보도 못 내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말이 되느냐,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북한 정권은 붕괴 운운하는데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 대충 그래요. 토론자도 교수가 두 분이 나왔는데 두 분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 이것 가지고 과연 그것이, 이런 그 세 교수가 제시한 길을 압축한 게 윤상희 얘기입니다. 윤상희가 뭐라 그랬는 거니, 이번 선거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했다. 중도로 가야 되고 호남에 다가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호남에 다가간다. 자유한국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통합당이든 호남에 다가가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호남에 다가간다 이 말은 호남에 똘똘 묻혀서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소위 호남의 천전한 하는 거 아닙니까? 백제 멸망 후 천년을 신라 경상도 사람한테 핍박을 받았다. 착취당하고 핍박받았다. 그거 한풀이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한국인의 한이면 또 몰라도 전라도만 특별히 한이 있고, 그 한이 천년 한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 서로 뭐 그렇다 치자. 그래서 호남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럼 5.18 무슨 묘선가 한 데 가가지고
김일성을 민주의 태양으로 받들던 자가 지은 노래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불러야 그 호남에 다가가는 겁니까? 그래야 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 호남 사람들에게 표를 받는 겁니까?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유연해야 된다 그러는데 김일성 왕조, 김일성 신화라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악의 정권인데 그 친구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통합당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합당 사람들이 거기서 뭐 좀 이렇게 신문에 각광받는다는 자들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중도로 가야 한다 그러는데 그래 대한민국의 중도가 뭐가 중도입니까? 보수가 뭡니까? 보수라는 거는 대한민국 그 가치를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정권이 김일성 왕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죠. 그게 보수의 길 아닙니까? 김일성 왕조 그 김정은한테 친구하자. 그래야 그게 보수의 길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수 혁신, 보수 개혁 그러는데 언제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길을 간 적이 있습니까? 보수는 자유한국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에 대한 도전에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응전한 일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에서 신문에 각광을 받고 한 사람들, 소위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사람들, 보수는 안 된다고 노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는 안 된다, 보수 혁신해야 된다, 보수 개혁해야 된다, 보수의 어떤 것을 고치는 겁니까? 내용을 얘기하죠. 보수가 이런 보수가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이 길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거니 고치자. 그렇게 해야죠. 덮어놓고 혁신이다 개혁이다 그럽니다. 제대로 보수를 안 일이 없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죠. 문재인네가 주 52시간이다. 그 52시간을 넘으면 처벌을 하는 법을 맹도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교안이라는 사람이 어느 대학에 특강을 하면서 아마 학생들의 질문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더 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한교안이가 대답해야 할 답입니까? 10시간을 일하건 52시간을 일하건 100시간을 일하건 그거는 자유로운 선택에 속해야죠. 우리가 일할 시간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죠. 왜 정부가 52시간 이상 일하면 벌을 줘야 됩니까? 내가 일할 시간을 기업주가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내가 일할 시간을 내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 정도는 있어야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지. 뭐 대한민국이 더 이래야 된다? 보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보수성경의 대표를 하겠다. 그래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었어요. 보수를 제대로 안 했어요. 보수의 기본이 뭡니까? 애국입니다. 보수의 지금 지도자들 가운데 국민을 향해서 애국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함께 바치자고 얘기할 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수, 제대로 된 보수, 그 길을 가야죠. 사람들이 뭡니까? 표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사람이 모이고 혹은 흩어지고 소위 이합지산이죠. 거기 공포와 이익 따라서 이합지산한다.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 중독한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보수파는 우리밖에 선택할 게 없으니까 중도에 다가간다. 그래 그게 아첨하고 다가가면은 그 표가 옵니까? 그 사람들 이리 가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거나 김정은이 만세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세상 만난 듯 날뛰게 만들면 이 나라가 자칫하다가는 자유를 다 잃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알려주든지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 어떠니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생활이 어려워진다. 경제가 무너진다. 기업을 핍박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살림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당신 생활도 더 어려워진다. 손해 아니냐? 그렇게 보수답게 설득을 해야죠. 그런 일이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중도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호남에 다가가는 겁니까?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망한다. 좀 무서운 데도 있어야 된다. 그 선거하는 거 보니까 그 무슨 유신 때 어쩌고 하면서 국민한테 어쩐 제 아버지가 걸었던 그 위대한 길도 부정하는 그런 말도 하던데 그런 자세로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접근은 그 얼마 뒤에 만났더니 대통령 박근혜를 돕는 일은 안 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 진영 가지고 가다가는
박근혜 퇴임과 함께 나도 끝내야 된다. 절대로 박수 받고 내 길이 앞으로 참편하게 열릴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박근혜는 은퇴하면 되지만 나는 살 날이 아직도 훨씬 더 많아서 같이 안 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것이 오늘 보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오구돈 부산시장이라는 사람의 그 스캔들이 있는데 그걸 그 전임 시장이 몰랐다. 부산시 공무원 전원이 다 아는 사실을 엊그제까지 시장이던 사람이 그것도 몰랐다. 그 바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 합시다. 좌파는 벌떼입니다. 벌떼. 누구 하나가 저희 편에서 공격을 받으면 벌떼처럼 뭉쳐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우파가 어떻습니까? 그래, 좌파하고 싸우면 우파에 동지가 있습니까?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자유한국당에 그런 동지가 있었습니까?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죽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좌파에게 맞서질 못합니다. 그게 한국 보수 정당 실체고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정교조입니다. 대한민국의 2세, 3세, 대한민국 미래를 젊어질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게 정교조라는 사람들의 교육입니다. 그 정교조에 맞섰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분, 조진혁. 예. 조진혁. 예. 그 사람 정교조하고 싸우면서 혼자 싸웠는데 당이고 뭐고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좌파가 장악한 법원에 의해서 부당한 벌금을 매겨줬는데도 그 벌금을 도와준 동지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한나라당의 모습이고 새누리당의 모습이고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자,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유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 그겁니다. 의석을 또 유지하는 거. 네. 윤상현이가 하는 세미나에서 윤상현이가 인사말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의원과 영남에서 당선된 의원이 만나면 벽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대기입니까? 전부 제가 국회의원 되는 길을 하니까 영남이라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하고 인천이나 종로에서 국회의원 되는 길을 하고 표를 얻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 안 된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 그러니 제각각 지 선거구 사정 따라서 지 보좌관이 건의한 데 따라서 지 보좌관이 강남 좌파 비슷한 386이면 거기 휘둘러 가지고 거길
그래서 제 주견 없고 제 원칙도 없고 제 신념도 없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 셈 하니까 인천수 국회의원 하는 친구하고 대구 수성에서 국회의원 하려는 친구하고 같을 리가 없죠. 이렇게 제각각 뿔뿔입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게 오늘 한국 보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좌파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얼마나 모해하고 모략하고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날 예를 하나 들죠. 해방전국 때 북한은 우익의 땅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7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쪽 남쪽은 불교도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북한은 기독교가 지배한 땅이어서 완전히 우익천하였습니다. 그걸 소련군이 군화가 억눌른 거 아닙니까? 근데 남한은 그래서 그 소련군을 피해서 북한에 있던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남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근데 남한에 오니까 전부 이건 좌파천합니다. 대구 같은 데가 조선의 모스크바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북한의 젊은이들이 이래서는 남한도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선 게 청년운동입니다. 그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무슨 자유가 어떻다 뭐 이런 설명을 한 고상한 설명한 거 아닙니다. 지가 북한의 평양에서 혹은 함흥에서 혹은 신의에서 겪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지역에 돌아다니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막은 게 당시에 남한의 공산당입니다. 죽창으로 떼지어서 그게 해방전국에 피나는 우파 청년들이 싸운 겁니다. 마침 이승만 같은 탁월한 조자가 있었기 때문에 빨갛게 물들어 있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해야죠. 그 정신을 배우고 진정한 보수의 길로 돌아가면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뇌물죄로 복역한 부패 전과자, 선거 때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한테 우리가 갈 길이 어딥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모세입니까? 그따위 멍청한 데 하려면 차라리 당 해체하세요. 그래야 한국의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아끼는 보수 시민들이 새로운 정당,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놨습니다. 통합당 이렇게 가려면 통합당 해체하세요. 그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쯤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